자, 오늘은 요가를 아무리 열심히 수련해도 허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게 될 것 같네요. 요가 강사라는 것은 체형 교정은 기본적으로 마스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사나는 몸을 바르게 하는 수련이니까요. 체형 교정을 마스터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골격의 배열과 형태, 그리고 방향성과 연결성을 통한 인체의 긴장 통합체적 연쇄 작용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운동 강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만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체 내부 구조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감각이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현재는 우리의 인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움직일 때 골격과 근육 등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어서 감각에만 의존했다면 현재에는 볼 수 있어서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을 또 다른 1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요가를 아사나의 외형에만 의존해서 수련하게 되니 인체 공부는 어렵기만 하고 수련을 아무리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건 느끼지도 못하겠고 살은 자꾸만 찌고 빠지지도 않고 통증은 더해지기만 하는 거죠. 요가를 감각을 기반으로 현대의학 정보들을 더해서 수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건강과 근력은 물론 체중까지 꽤 자유롭게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과거의 요가와 현재 요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가는 먼 과거의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대외적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활동성이 더 많지요. 그렇다면 요가라는 것은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하던 수련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요가라는 것은 남성의 신체적 특징에 더 잘 맞춰져서 전승되어 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주로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요. 인체의 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골격의 굵기와 기울기의 차이가 있지요. 골격의 굵기는 근육의 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울기는 척추의 만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반을 예로 들어보자면 전체 골격 비율 대비 여성의 골반이 남성의 골반에 비해서 더 넓고 전방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의 골반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남성의 골반은 좁고 후방 경사를 이루고 있지요. 골반 외곽에 이어져 있는 허벅지 뼈의 좌우 거리도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더 좁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방 경사는 일자 허리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곧게 서 있는 척추는 만곡이 있는 척추보다는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휘어진 못과 곧은 못에 망치질을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못이 더 잘 박힐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자, 그럼 성별에 따른 골반 기울기로 인해서 척추의 만곡이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골반 기울기와는 상관없이 척추의 만곡은 비슷비슷할까요? 다르다면 성별에 따라 일자 허리의 기준도 다를까요? 아니면 일자 허리의 기준은 똑같은 걸까요? 다르다면 왜? 다르지 않다면 왜일까요? 그리고 일자 허리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자, 이를 연관지어서 다른 전제와 의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예고해 드리면서 부장과 아사나 하나로도 요가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장과 아사나는 어떤 허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사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정굴 동작은 피하는 게 좋고 전만돼 있는 상태라면 후굴 자세는 피하는 게 좋다. 부장가 아사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후굴 동작이죠. 그런데 왜 저는 부장가 아사나는 모든 허리에 좋은 아사나라고 하는 걸까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뭘 알아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라면 당신은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제 말이 맞다면 디스크나 요추 전만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서 수련 방법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별 상관 없는 걸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왜 다른 걸까요? 별 상관 없다면 왜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 이건 저의 공부 방식이에요. 어, 저한테는 하나의 놀이와 같은 거긴 합니다. 이런 어떤 의문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의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의문이라도 던져봐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 의문들을 증명해 나가고 답을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강사로서의 능력? 리딩도 리딩이고 이론도 이론이고 이러한 정보와 뭐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면 답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겠죠. 게다가 답을 안다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실천할 수 있게 리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알고 있다면, 설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해시킬 수 있고 이해시킴을 통해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답을 몰라서 혹은 답을 알고 있음에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고민 중이거나 시간 때우고 돈 받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신의 몸은 함부로 해도 남의 몸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운동을 가르치는, 알려주는 강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부장가 아사나 하나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몇 마디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꽤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요가 강사라는 직업이고 요가 강사의 리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사님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